이런 사랑이 온다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도 사랑이 찾아오네요. 어떤 사랑의 이야기인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을 통해 어디 지역에서 듣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통해 보아요. 이제 이야기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부산 해운대의 고층 아파트 24층에서 이수경이 눈을 떴습니다. 59세의 수경은 여전히 30년간 지켜온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아름다웠지만 수경의 마음은 회색빛이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수경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면 벌써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던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수경의 얼굴에는 깊은 아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2년 전 명예퇴직을 한 후 매일이 이런 시기였어요.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수경에게는 교사라는 정체성이 전부였거든요. 우수교사상을 여러 번 받았고 학부모들의 신뢰도 두터웠어요. 방과 후에는 학습 부진 아이들을 따로 돌봐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 하는 방과 후 교실 봉사와 개인 과외 몇 개가 전부였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 준식이 나타났습니다. 62세인 준식의 머리는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1년 전 대기업 부장직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계속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응, 습관이라서 그래. 수경은 짧게 대답했어요. 요즘 남편과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준식은 털썩 소파에 앉으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벌써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켜는 모습을 보니 수경의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늘 과외 있지? 채널을 돌리면서 준식이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오후에 중학생 영어 과외가 있어요.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해?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준식은 수경이 과외를 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보람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보람? 이제 은퇴했으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면 되잖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경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준식은 이해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나도 집에 있으니까 당신도 굳이 밖에 나갈 필요 없어. 준식의 말에 수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수경은 서재에서 온라인 과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중학생 민지를 가르치는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어려워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었어요. 민지야, 오늘은 현재 완료를 배워볼까? 수경이 컴퓨터 화면을 켜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수경은 당황했어요. 15분 후면 민지와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 큰일이었거든요. 모뎀을 확인해 봐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전화기도 먹통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보, 인터넷이 안 돼요. 수경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야 내일 고치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야? 준식의 무관심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 수경의 마음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지금 당장 수업해야 하는데. 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준식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깟 과외 하루 쉬면 어때? 세상이 무너지나? 그 말에 수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지는 이번 시험을 앞두고 매일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학부모도 수경을 믿고 맡긴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수경의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아이들과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못하게 될 수는 없었어요. 제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이라니. 이제 은퇴했으면 그런 일들 정리해야지. 준식의 차가운 말에 수경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경은 휴대폰으로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긴급 수리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인터넷과 전화가 모두 안 돼요. 지금 당장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수경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해당 지역 통신망에 문제가 있네요. 기사가 출동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경은 급하게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업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고 말이에요. 다행히 민지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준식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로 기사까지 부르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제 일이잖아요. 수경이 소리쳤어요. 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집에서 쉬라고. 준식은 여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수경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멀리 수평선이 아름다웠지만 수경의 마음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건가? 수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보람과 기쁨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매일이 의미 있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집에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자신의 일을 무시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경은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신장애 수리 요청 받고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믿음직했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급한 수업이 있어서. 수경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준식이 거실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수경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민지와의 수업이 더 중요했거든요. 어서 들어오세요. 정말 급해서 그래요. 수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수경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통신장애 수리 요청 받고 왔습니다. 장민호입니다. 문 앞에 선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56세 정도로 보이는 민호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문 장비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분하고 믿음직한 표정이 있었어요. 아, 정말 감사해요. 이수경이라고 해요. 수경은 안도의 숨을 쉬며 그를 맞이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왠지 믿음이 갔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온 전문가다운 여유가 느껴졌거든요. 급하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어요. 수경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식이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수리 기사님이 오셨어요.
준식은 고개만 살짝 돌리고는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에 수경은 민망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좀 괜찮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배려심 있는 반응에 수경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이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민호가 진심으로 관심 있게 물었어요. 영어예요.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럼 정말 급하시겠네요. 학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순간 수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해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그런 일이라고 말했는데 민호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울렸어요. 네, 맞아요.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매일 수업이 중요해요. 그럼 빨리 해결해 드려야겠네요. 민호는 즉시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습니다. 먼저 모뎀을 확인하고 전화선 연결 상태를 점검했어요. 측정 장비로 신호 강도까지 체크하는 모습이 전문적이었습니다. 어디서 수업을 하세요? 서재에서 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수경은 민호를 서재로 안내했어요. 서재 한쪽 벽에는 수경의 30년 교직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수교사상, 감사패, 그리고 아이들이 보내준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민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 있었어요. 30년간 교사를 하셨구나. 우수교사상도 여러 개 받으셨네요. 수경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인정을 받았을까요? 남편은 은퇴 후로 수경의 과거 업적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수경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좋아서 하는 일을 30년간 하셨다니 더 대단한 거죠.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교육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수경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이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는 컴퓨터 주변의 인터넷 연결을 세심하게 점검했어요. 문제를 찾았습니다. 메인 회선에서 신호가 약해졌네요. 그는 전문 장비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했어요.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분 정도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아요.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하시려면 인터넷 속도가 중요할 텐데 최적화도 함께 해드릴까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수경이 놀라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화상 수업에 맞게 세팅해드리면 훨씬 안정적으로 수업하실 수 있어요. 민호의 세심한 배려에 수경은 감동했어요. 단순히 고장만 고치는 게 아니라 수경의 수업 환경까지 생각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민호는 집중해서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최적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네, 가끔 과외랑 방과 후 교실 봉사를 해요. 은퇴하셨는데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시는군요. 민호의 목소리에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서요. 그리고 수경이 말을 멈췄어요. 남편 앞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요? 민호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갑자기 그만두니까 뭔가 공허해서 수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해해요.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죠. 민호의 공감하는 목소리에 수경은 놀랐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민호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말했어요.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나서 일만이 저를 버티게 해주더라고요. 민호의 담담한 고백에 수경의 마음이 저려왔어요. 죄송해요. 힘든 말씀을. 괜찮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됐죠. 수경은 민호의 웃음 속에 깊은 아픔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완료됐습니다. 민호가 작업을 마치고 일어났어요.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수경은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을 확인했어요.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와, 정말 빨라졌네요. 수경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화상 통화 프로그램도 최적화해뒀어요. 이제 끊김없이 수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세심한 배려에 수경은 감격했어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수경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연한 일이에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 순간 수경은 깨달았어요. 민호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실에서 준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가 수경을 바라봤어요. 수경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하며 장비를 정리했어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특히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뭔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받는 수경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했어요. 수경이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 하시는 선생님께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뻐요. 민호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수경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만난 민호는 수경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수업 시간이네. 수경은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민호가 최적화해 준 덕분에 화면도 더욱 선명했어요. 민지야, 안녕. 화면에 나타난 중학생 민지가 밝게 웃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이 늦어져서 걱정했어요. 미안해.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 수경은 오늘따라 더욱 활기찬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민호와의 만남이 수경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수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민호라는 글자가 반가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장민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수경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을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상담이요? 네. 제 조카가 중학생인데 학습 부진으로 고민이 많아서요.
선생님처럼 경험이 많으신 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경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30년간 쌓아온 교육 경험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해요. 내일 오후에 만나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수경은 해운대 해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복 차림의 그는 더욱 친근해 보였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나와서 커피 주문해 놨어요. 민호가 일어나며 의자를 빼주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수경은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조카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수민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민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원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1년 전부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년 전이면 중1 때군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수경의 전문적인 질문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순간 수경의 마음이 저려왔어요. 30년간 많은 아이들을 봐온 경험으로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집중을 못하고 숙제도 안 하고 요즘엔 말도 별로 안 해요. 누구와 살고 있나요? 엄마와 함께 살아요. 그런데 엄마가 일이 바빠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서요. 민호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가끔 돌봐주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경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의 상황이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마음, 바쁜 엄마, 그리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까지. 학습부진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음의 상처요? 네. 부모 이혼을 겪은 아이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수경의 전문적인 설명에 민호가 집중했어요. 일단 아이를 직접 만나봐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 주실 수 있나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이런 일이야말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순간 수경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언제 만나면 될까요? 이번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올게요. 토요일 오후 민호가 조카 수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14세 수민은 작고 마른 아이였어요. 눈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수민아, 안녕. 나는 이수경 선생님이야. 수경이 부드럽게 인사했어요. 수민은 고개만 살짝 숙였을 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민이는 어떤 과목을 좋아해? 모르겠어요. 겨우 나온 수민의 대답이었어요. 수경은 30년 경험으로 아이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방어적이고 위축된 모습, 그리고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럼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 수경은 민호에게 눈짓으로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어요. 민호가 자리를 뜬 후 수경은 수민과 단둘이 대화를 시작했어요. 수민아, 요즘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수민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맞아. 선생님은 수민이 마음을 잘 몰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수경의 솔직한 대답에 수민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 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수민의 고백에 수경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가 1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수민이 잘못이 아니야. 수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른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해야 하는 거야. 수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30분간의 상담 후 수경은 수민의 진짜 문제를 파악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수민이 돌아간 후 수경은 아이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눈물이 났어요. 민호가 그런 수경을 보고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낀 수경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느꼈어요. 학습 장애가 아니라 정서적 상처가 원인이었습니다. 민호 씨, 잠깐 이야기해요. 수경이 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수민이 상태는 어때요? 학습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서적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줘야 하고요. 수경의 전문적인 분석에 민호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30분 만에 1년간 몰랐던 걸 알아내시다니. 30년 경험이죠. 이런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수경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수민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학습 코칭과 정서 상담을 함께 해보죠.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수경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진정 원했던 일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수경의 진짜 소명이었습니다. 3개월 후 수민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성적이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밝고 활발한 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요. 그 순간 수경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교사가 된 거였습니다. 민호도 수경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시지만 이건 정말 전문적인 능력이에요. 민호의 진심 어린 인정에 수경은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수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준식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또 어디 갔다 왔어? 수민이 상담 갔다 왔어요. 수민이가 누구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수리 기사님 조카요. 준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거야? 아이 상담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상담? 이제 은퇴했으면 그런 일 그만해. 준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좋아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뭐 하는 거야?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수경이 3개월간 이룬 성과와 보람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돕는 일이에요. 돕는다고? 괜한 일에 나서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있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수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일을 계속 폄하당할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준식은 여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경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수민의 상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수경은 민호와 자주 만나 교육 관련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해운대 해변 카페에서의 만남이 일주일에 1번씩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민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호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이번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민이가 워낙 똑똑한 아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경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민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30년간 교직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천직이셨던 것 같아요. 고맙긴 하지만 이제는 과거 일이 되어버렸네요. 수경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아이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수경의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고 싶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은퇴 전에는 학습 부진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수민이 같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학습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이나 정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지금요? 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저도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호의 제안에 수경의 마음이 설렜어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수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준식의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또 늦었네. 준식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카페에서 상담하다가 늦었어요. 상담? 또 그 남자 만났어? 준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수민이 근황 이야기하고 왔어요. 수민이는 핑계고 실제로는 그 남자와 뭘 하는 거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준식의 의심하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아이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아이 때문?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준식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다 알고 있어. 무슨 뜻이에요? 휴대폰 좀 보자. 준식이 손을 내밀었어요. 왜 제 휴대폰을요? 숨길 게 없으면 보여줘도 되잖아. 수경의 손이 떨렸어요. 민호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 내용과 교육 이야기들이었지만 준식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것 같았어요. 싫어요. 제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 부부인데 무슨 사생활이야? 준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장 휴대폰 내놔. 그때 준식이 갑자기 수경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강제로 열어봤습니다. 잠깐요. 그러지 마세요. 수경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식은 민호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늘 상담 정말 의미 있었어요. 선생님과 이야기하니까 힘이 나요. 이런 게 상담 내용이야? 정말 상담 내용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 준식이 소리쳤어요. 내가 누구 덕분에 교사가 될 수 있었는지 잊었어? 갑작스러운 말에 수경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할 때 내가 학비 대줘서 교대 졸업한 거 잊었나?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준식이 30년 전 일을 들먹이며 수경을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왜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짓을 보니까 생각나네. 은혜를 모르고. 은혜요?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가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돈 문제가 아니야. 태도 문제지. 무슨 태도요? 다른 남자와 만나면서 남편을 속이는 태도. 준식이 화를 내며 수경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수경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뭘 그래? 내 본색이 드러난 거잖아. 그때 수경은 준식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봤어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여보, 혹시 로또 사세요? 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가끔이요? 수경이 준식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깐, 그건 내 거야. 준식이 서둘러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경은 준식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앱이 깔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건 그냥 심심해서 도박을 해요?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대폰을 더 확인해 보니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일같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잃었어요? 별로 안 잃었어. 정확히 얼마요? 준식이 대답하지 않자 수경은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퇴직금이 어디 갔어요? 그건 3억이 넘던 퇴직금이 왜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잃은 거예요? 미안해. 운이 안 좋아서. 그 순간 수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1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적금도 확인해야겠네요. 수경이 자신의 은행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경명의 적금도 대부분 해지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당신이 한 거예요? 급해서 잠깐 빌린 거야. 빌렸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 수경이 소리쳤어요. 30년간 모은 제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고요? 부부인데 뭐가 내 돈이야? 준식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부부라고 해서 도박 자금을 대줘야 하나요? 수경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이 저를 의심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가정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수경이 준식을 향해 소리쳤어요. 1년 동안 저를 속이고 제 돈까지 훔쳐서 도박했으면서 어떻게 저를 비난할 수 있어요? 준식이 할 말을 잃었어요. 수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제 끝이에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뭘 끝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할 거예요. 수경의 단호한 말에 준식이 당황했어요. 이혼? 미쳤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수경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만나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수경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제는 혼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경은 민호와 해운대 해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경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역력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남편과 큰 일이 있었어요. 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조용히 수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식의 도박 중독, 가산 탕진, 그리고 수경에 대한 의심과 폭력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는 수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수경의 단호한 말에 민호가 놀랐어요.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수경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을까봐 무서워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민호가 수경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수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수경에게 민호의 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지만 민호 씨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식의 도박 중독과 재산 탕진이 명백한 유책 사유였기 때문이었어요. 변호사도 수경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분의 도박으로 인한 재산 손실이 입증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가치의 절반과 남은 예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면 약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수경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경제적 기반은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수경은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2억으로는 크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사하는 날 민호가 도와주러 왔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셨네요. 민호가 짐을 나르며 말했어요. 네,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수경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뭘 하실 계획이세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학습 상담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정말요? 대단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수경의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수경의 30년 교직 생활을 보여주는 상장들과 감사패들이 다시 걸렸습니다. 준식이 무시했던 수경의 업적들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이제 당당하게 걸 수 있겠네요. 민호가 상장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요. 6개월 후 수경의 희망 학습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작은 센터였지만 수경에게는 꿈의 실현이었어요. 민호가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시스템부터 홈페이지 구축까지 모든 것이 민호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첫 학생이 등록했어요. 수경이 기쁘게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축하해요. 첫 번째 학생이군요. 수민이 추천으로 온 아이예요. 부모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중학생이래요. 수민이가 추천했다니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수경은 새로운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을 도우며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1년 후 수경과 민호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센터 운영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지금까지 20명 넘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수경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을 거예요.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도 민호 씨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수경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기술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까지.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선생님을 만나서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민호의 고백에 수경의 가슴이 뛰었어요. 3년간 혼자 살면서 무료하고 외로웠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의미를 찾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이제 59세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일 수도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선생님처럼 열정과 능력이 있으신 분께는 말이에요. 민호가 수경의 손을 잡았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시겠어요? 수경의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함께해요. 수경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수경과 민호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습니다. 2년 후 수경의 학습상담센터는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많은 학부모들이 수경을 찾았고 아이들의 변화 사례들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민호도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어요. 수경의 센터와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팀이 됐네요. 수경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고의 팀이죠.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수경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경이 센터 성공을 축하하며 민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할 때 민호가 부드럽게 수경을 끌어안고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수경은 진정한 사랑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수민이가 고등학교에 합격했다고 연락 왔어요. 정말요? 어느 학교예요? 부산 최고의 인문계 고등학교래요. 와, 정말 대단해요. 수경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수민이가 선생님을 정말 고마워해요. 수민이가 워낙 똑똑한 아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전문적인 상담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부산 앞바다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수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59세에 새로운 사랑도 찾고 꿈도 이루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잃고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호가 수경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수경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렀어요. 앞으로도 함께 많은 아이들을 도와요. 네,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수경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59세에 이혼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한 수경의 용기,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중년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해운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수경의 새로운 인생도 시원하고 상쾌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구독자님의 행복과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